평화를 꿈꾼 대한국인 안중근. 한국차일드 아카데미 출판사에서 나온 거 들려드릴게요. 1909년 10월 26일 중국 예나이저우에 있는 하얼빈역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많은 사람이 나와 이토 히로부미가 탄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침내 기차가 하얼빈역으로 들어오자 군악대가 경쾌한 음악을 연주했죠. 이토 히로부미는 기차에서 내려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한 남자가 품속에서 권총을 꺼내 이토 히로부미를 향해 쏘았어요.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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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토 히로부미는 앞으로 고꾸라졌죠. 남자는 다시 옆에 있던 일본 관리들에게 총을 겨누었어요.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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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토 히로부미를 쏘아 죽인 이 사람은 바로 안중근입니다. 안중근은 총을 쏜 뒤 태극기를 꺼내 흔들며 외쳤어요. 까라에오라! 까라에오라! 이 말은 러시아 말로 대한독립 만세라는 뜻이에요. 안중근은 곧 러시아 헌병에게 붙잡혔어요. 이 소식은 순식간에 온 세계에 알려졌죠. 안중근이란 젊은이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대. 와, 통쾌하다.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그렇게 날뛰더니 천벌을 받은 거야. 사람들은 소식을 듣고 안중근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했어요. 안중근은 1879년 황해도 해주에서 진사 안태운의 마다을로 태어났어요. 어머니는 안중근을 가졌을 때 신기한 꿈을 꾸었죠. 하늘에서 북두칠성이 떨어져 치마폭으로 받는 꿈이었어요. 그런데 아기를 낳고 보니 아기 등에 북두칠성 모양의 점이 있었어요. 여보, 참으로 신기하구려. 이 아이는 북두칠성의 전기를 받고 태어났으니 응칠이라고 부릅시다. 그래서 안중근의 어렸을 때 이름은 응칠이었답니다. 응칠은 무럭무럭 자랐어요. 응칠네 집안은 이름난 양반 집안에다 살림살이도 넉넉해 무엇 하나 부족할 것이 없었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운명은 나날이 기울어가고 있었어요. 나라의 힘이 약해서 일본과 서양의 여러 나라가 우리나라를 차지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고, 응칠의 아버지는 지조 있는 선비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보다 강했어요. 응칠아, 선비는 자신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열심히 공부해서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하도록 해라. 아버지는 응칠의 마음에 뜨거운 애국심을 심어주셨어요. 응칠이 7살이 되던 해 황해도 신천군 청계동으로 이사를 갔어요. 청계동은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산짐승이 많았죠. 응칠은 활을 만들어서 친구들과 사냥놀이를 했어요. 하루는 응칠이 늦도록 돌아다니다가 어둑어둑해져서야 집으로 돌아왔죠. 아버지는 화난 얼굴로 응칠을 꾸짖으셨어요. 이놈, 커서 사냥꾼이 되려느냐? 글 공부는 하지 않고 날마다 활을 들고 밖으로 쏘다니기만 하다니. 아버지, 큰일을 하려면 몸도 튼튼해야 합니다. 공부도 더욱 열심히 하겠으니 활쏘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응칠의 말에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부터 응칠은 더욱 열심히 공부했어요. 한문으로 된 어려운 책도 척척 읽고 외웠죠. 또 공부하는 틈틈이 붓글씨를 썼는데 솜씨가 아주 뛰어났어요. 말 타는 솜씨와 활 쏘는 솜씨도 나날이 훌륭해졌고요. 그때 사냥꾼들 중에는 화승총으로 사냥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아버지, 총 쏘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응칠은 아버지를 졸라 총 쏘는 법을 배웠는데 12살 무렵에는 황해도에서 알아주는 명사수가 되었다고 해요. 응칠은 학문을 익히고 무예를 닦으며 씩씩한 청년으로 자랐어요. 어느 날 아버지는 응칠을 불렀어요. 응칠아, 네 나이 16이니 이제 혼인을 할 때가 되었구나. 아버지는 무슨 일이든 신중하게 하라는 뜻으로 응칠의 이름을 중근으로 바꾸어 주었어요. 안중근은 김아려라는 처녀와 결혼해 가정을 이루었고
하지만 마냥 행복한 신혼의 꿈에 젖어 있을 수는 없었어요. 나라 사정이 하루가 다르게 어려워졌기 때문이에요. 일본은 우리나라를 차지하려고 온갖 방법으로 우리 민족을 괴롭혔어요. 거기에 앞장선 사람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예요. 1905년 이토 히로부미는 고종 황제를 총칼로 위협해 강제로 울사조약을 맺었어요. 이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외국권을 빼앗겼고 나라의 운명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워졌어요. 이 나라가 어찌 이 지경이 되었단 말인가. 을사조약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안중근은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가만히 앉아서 나라를 잃을 수는 없다. 나라를 위해 내가 할 일을 찾아보리라. 1906년 28살에 안중근은 진단표에 사문학교를 세우고 나라를 위해 일할 젊은이들을 가르쳤어요. 다음 해에는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서 의병을 모았어요. 동지들, 우리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 모였소. 목숨을 바치겠다는 각오로 힘껏 싸웁시다. 안중근은 의병 부대를 이끌고 우리나라로 들어와 일본 군대와 싸웠어요. 하지만 일본 군대를 물리치기에는 힘이 턱없이 부족했죠. 1909년 어느 봄날 안중근은 11명의 동지와 한자리에 모였어요.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칠 것을 다짐하기 위해서였죠. 안중근은 동지들을 불러 모았어요. 동지들, 조국의 원수 일본을 물리칠 때까지 피로써 하나 되어 목숨을 걸고 싸웁시다. 안중근은 칼로 손가락을 자르고 붉은 피로 태극기 위에다 대한 독립이라고 썼어요. 그 아래다 이름도 썼고요. 나머지 동지들도 손가락을 잘라 피로 이름을 써내려갔어요. 대한독립 만세! 안중근과 동지들은 뜨거운 마음으로 만세를 외쳤어요. 그해 10월이었어요. 안중근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머물면서 독립운동에 힘쓰고 있었어요. 안동지, 이 신문 좀 보시오. 신문사에서 일하는 이강이란 사람이 안중근에게 신문을 한 장 보여주었어요.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에 온다고? 신문을 들여다본 안중근은 눈을 번쩍 떴어요. 그렇소. 민족의 원수 이토 히로부미가 러시아 관리를 만나러 하얼빈에 온다는군요. 안중근의 마음속에서 뜨거운 불길이 타올랐어요. 하늘이 주신 기회다. 이토 히로부미를 처치하여 조국의 원수를 갚고 우리 민족의 억울함을 세계 만방에 알려야 해. 안중근은 동지들과 함께 이토 히로부미를 죽일 계획을 세웠어요. 10월 25일 이토 히로부미는 특별 열차를 타고 중국을 출발해서 다음날 아침 차이자 거울을 지나 하얼빈역에 도착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른 동지들은 차이자거우 역에서 기다렸다가 이토 히로부미를 쏘기로 했죠. 동지들이 실패할 경우에는 하얼빈역에서 안중근이 처치하기로 했고요.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어요. 1909년 10월 26일 이른 아침 안중근은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드디어 9시가 되자 예정대로 특별열차가 하얼빈역으로 들어왔어요. 별일이 없는 걸 보니 동지들이 실패했나 보군. 이것이 마지막 기회야. 꼭 성공하고 말리라. 안중근은 마른 침을 삼켰어요. 잠시 뒤 이토 히로부미가 기차에서 내려 마중 나온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어요. 안중근은 품속에서 꺼내 이토 히로부미를 향해 겨누었어요.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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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를 쏘아 죽임으로써 일본의 침략을 물리치고자 하는 우리 민족의 의지를 온 세계에 알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순순히 잡혔죠. 나는 대한제국의 의병장으로서 적장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을 뿐이다.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벌인 일인데 무엇 때문에 도망간단 말이냐. 안중근은 모진 고문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1910년 3월 26일 안중근은 불꽃 같은 32회의 삶을 뒤로하고 리슨 감옥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답니다. 못다한 이야기 조금 더 들려드릴게요. 평화를 꿈꾼 대한국인 안중근. 안중근은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쏜 뒤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러시아 헌병에게 체포되었어요. 안중근은 곧 일본 헌병대에 넘겨져 리슨 감옥에 갇혔는데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모진 고문을 받았지만 언제나 당당하고 꿋꿋한 태도를 잃지 않았죠. 일본인 간수들까지도 안중근의 높은 인격에 감동해 안중근을 존경하게 되었답니다. 안중근은 리슨 감옥에서 재판을 받는 틈틈이 책을 읽거나 붓글씨를 썼는데 솜씨가 매우 뛰어나 일본인 간수들은 너무나도 안중근의 붓글씨를 얻으려고 했어요. 안중근의 손바닥 도장에 찍힌 하루라도 글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 라는 글도 그때 쓴 거예요. 안중근은 사형 선고를 받고 동포들에게 고함이라는 유언을 2천만 동포에게 남겼어요. 내가 한국의 독립을 되찾고 동양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3년 동안 해외에서 비바람을 무릅쓰고 일하다가 마침내 그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고 이곳에서 죽노니 우리 2천만 형제자매는 각기 스스로 분발하여 학문에 힘쓰고 실업을 진흥시키며 나의 뜻을 이어서 우리나라의 자유독립을 회복하면 죽는 자 여한이 없겠노라.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나라의 주권을 되찾거든 고국으로 옮겨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쓸 것이다. 너희들은 돌아가서 국민된 의무를 다하며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합하여 큰 뜻을 이루도록 일러다오. 대한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안중근은 죽음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조국의 독립만을 기도한 진정한 애국자예요. 안중근은 32살의 나이로 리슨 감옥에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안중근의 생애 한번 보세요. 안중근이 태어난 황해도 해주, 안중근이 어린 시절을 보낸 청계동, 안중근의 아버지와 두 동생, 약손가락 한마디가 잘린 손바닥 도장. 이토 히로부미, 을사조약을 축하하는 이토 히로부미와 일본 공사관원들.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하얼빈역이에요. 안중근이 일본 검찰에서 이토 히로부미의 죄악을 적은 친필 원고. 단지 혈서 엽서. 두 동생과 홍석구 신부를 만나 마지막 유언을 하는 안중근. 재판을 받는 앞줄 맨 오른쪽 안중근. 이토 히로부미를 쏠 때 사용한 권총. 마차에 실려 재판 받으러 가는 안중근. 안중근이 수감되었던 리슨 감옥. 손바닥 도장이 찍힌 비문. 최후의 유언을 새긴 비서. 아까 선생님이 읽어줬죠? 우리는 안중근의 뜻을 잊지 말아야겠어요.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 나온 이야기도 한편 들려드릴게요. 안중근은 어릴 적에 아버지께서 아끼시는 벼루 하나를 깨뜨렸어요. 이것을 본 하인은 안중근이 혼날 것을 염려해 자기가 깨뜨렸다고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그러자 안중근은 거짓말은 하기 싫어요 라고 말했대요.
그날 저녁 안중근은 아버지께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크게 꾸지람을 들었어요. 하인은 꾸지람을 듣고 나오는 안중근을 보며 그러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대신 혼이 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며 위로했죠. 그러자 안중근은 거짓말은 비겁한 행동이에요. 비록 꾸지람을 들었지만 마음은 편안해요. 라고 말하면서 환하게 웃었다고 해요. 안중근의 어른스러운 행동에 하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제 침략기에 맞서 우리 민족의 독립을 지키려고 노력한 독립운동가 안중근. 우리는 정직한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정직이란 무엇이며 정직하게 생활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안중근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그러한 행동을 한 까닭은 무슨 이유였었는지 우리 곰곰이 생각해 봐요.